자, 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하락이 좀 크게 좀 나타났죠. 이 테슬라가 한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2%, 애플이 2%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정도씩 이 하락을 했는데 파월이 뭐라고 한마디 했죠. 한 두 마디 했습니다. 두 마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했죠. 자, 이 한마디를 두 마디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특히 이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 반면에 제약 바이오 쪽은 어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도 올랐죠. 지금 이 백신 이슈가 있는 얀센 백신 이슈 뭐 있지만 어제 반등을 했고 길리어드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화이자도 상승, 일라이 릴리도 상승, 리제네론도 상승했죠. 그러나 기술주들은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은행주들은 이 좋은 실적을 냈죠. 그래서 은행주들은 한 1%에서 2% 정도 미 증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였는데, 자, 기술주 하락. 그러면 셀트리온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셀트리온은 그냥 가면 되죠. 내려주면은 매수 기회다 하고 더 얼마나 더 담을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셀트리온은 그렇게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바라보면 결국은 지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게 돼 있는데 아주 엄청난 급등이 나타날 그런 재료가 임박해 있죠. 상당히 임박해 있습니다. 상당히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근데 뭐 오늘 많이 내려가잖아.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지수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 공매 세력들이 또 많이 달라붙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의 셀트리온 위치에서는 무조건 매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매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달러에다가 테이프 이렇게 칭칭하죠. 이 테이퍼링을 의미하는 겁니다. 테이퍼링. 비트코인이 가격이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한마디 딱 하니까 쭉 내려갔죠. 그리고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겁을 먹어버렸죠. 겁을 좀 먹었는데 지금 아주 나중 일입니다. 나중 일. 그런데도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오니까 조금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 파월 의장이 말을 한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은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죠. 경제 변곡점.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일단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는데 미국의 이 기술주들은 왜 이렇게 전부 다 하락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 생각이 좀 들겠지만 이게 이제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올해 금리 인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매우 낮다 하고 있죠. 파월 의장이. 그러면 올해 금리 인상은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로 희박하구나.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제 이 부분보다도 더 크게 지금 반응을 한 부분이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좀 했죠. 미 경제 변곡점, 이 코로나 재확산이 가장 큰 이유.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소식이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성장 변곡점에 있다라고 낙관하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기존의 견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가져갔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말을 한 부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금리 완화책 축소 단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올해는 안 된다. 이렇게 일단은 거의 뭐 못을 박았다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금리 인상에 훨씬 앞서서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신호를 주겠다고 했죠. 기존부터 신호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 금리 인상 훨씬 앞서 지금 금융 완화책을 축소하겠다, 축소 단행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죠. 이 금융 완화책을 축소하겠다는 거 이제 다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매파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12월 이후에 목표를 향해서 더욱 현저히 진전을 이룬 시점에서 지난해 12월 이후에 그래서 더욱 현저한 진전을 이룬 시점에서 자산 매입을 축소할 시점에 도달을 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죠. 그는 연준이 결의한 것은 아니다 라면서도 채권 매입의 단계적인 축소, 이게 테이퍼링이라 그러죠. 채권 매입의 단계적 축소면 시장에 돈을 푸는, 계속해서 많은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씩 축소해 나가겠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겠다. 그게 이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시점보다 훨씬 앞선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죠. 금리 인상은 나중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금리 인상 없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테이퍼링 이 금융 완화책을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좀 축소를 해가는 그런 테이퍼링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이 파월 의장은 자산 매입 축소에 관한 이 결정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입 자산을 매각해서 대차 대조표상 자산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은 부정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매입을 했던 그런 이 자산을 매각을 해서 이 자산 규모 축소할 가능성은 일단은 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반응한 부분은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죠. 언급을 한 부분에 상당히 크게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하락폭이 좀 컸죠.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해서도 어제 미국의 코인베이스 상장을 했죠. 코인베이스 상장을 했는데 이날 파월 의장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투기 수단이다라고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투기 수단이라고 언급을 한 이유를 보면은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가지고 이렇게 이 사고 팔고하는 이 화폐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상당히 적다. 그래서 아직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가상화폐는 투기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게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출렁거리면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보다 상당히 앞서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서서 올해 안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테지만 상당히 앞서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의 유동성 완화 정책이 이제 조만간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완화 정책이 조금씩 테이퍼링 쪽으로 좀 돌아가겠구나. 그렇게 좀 시장이 인식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의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지금
어제 상장을 한 이 코인베이스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이 장중 최고 429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381달러로 이렇게 뭐 진행했죠. 381달러 시작해서 장중 최고 429달러까지 찍어 됐죠. 이 장중 한때 시총 1000억 달러 돌파도 했지만 주당 338달러로 후퇴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 때문에 좀 하락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한 상황이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기관 쪽에서 많이 팔아대고 있죠. 기관 쪽에서 많이 팔아대면서 좀 누르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전기전자 우리 증시는 그래도 해외 증시의 이 기술주 하락에 비하면 아주 그렇게 큰 약세는 아닙니다. 큰 약세는 아니죠. 카카오는 강하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오히려 올라서고 있죠. 이러한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외인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죠.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기관이 문제예요. 기관이 지금 상당히 크게 지금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연기금이 842억. 얘들은 정말로 한번 파봐야 되죠. 파봐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이상하죠. 금융투자가 1,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기관이 엄청나게 뿌려대면서 지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코스피는 그래도 좀 올라서고 있죠. 살짝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카카오가 이제 크게 올라서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상위주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죠. 기관들만 지금 나서 가지고 저렇게 혼자서 뭐 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은 눌러주면은 이거는 그냥 계속 매수계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시장의 미증시 분위기, 테이퍼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찍어 눌러대고 있죠. 찍어 눌러대고 있지만 얘는 지금 외국인들은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외인들은 별로 팔 생각이 없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나오지 않고 지금 이 신한 쪽에서 계속해서 집어 던지고 있죠. 집어 던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제 다음 주면 허가가 나오죠. EMA 승인 소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출 소식도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그런 상황에 이런 분위기, 시장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밑으로 좀 눌러준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매수기회로 활용하면 그뿐이다. 얘는 지금 이 주식 수를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 그 싸움이 될 겁니다. 조금 시간이 좀 지나 보면 결국은 그 싸움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지금 셀트리온은 올해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 부분에서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